15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를 좀 같이 봅시다. 노트 51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자, 책 보게 되면 책 585페이지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입니다. 이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얀 선은 도로라고 그러고요. 이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입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을 보고 우리가 가로구역 그러고, 이 지금 이게 하나의 가로구역, 여기에다가 50m다, 70m다 이렇게 하나의 블럭을 단위로 높이를 재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높이 지정 공고해가지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1번 지문이 잘 나오는데 1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OX가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있냐 없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제도가 있다. 기억만 남기죠. 그런 제도가 있다. 2번 고려사항인데 허가권자가 높이 지정 공고할 때는 이런 걸 고려한다. 이건 안 봐도 괜찮아요. 안 봐도 문제 나오면 다 푸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넘어가고요. 3번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의 심의를 거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은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8조 규정을 따른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허가권자가 70m라고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 2개. 상식적인 많이 하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심의. 심의가 뭡니까 하면 전문가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심의하고 심의 거쳐가지고 자 70이다 지정했으면 여기다 70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70을 넘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려면 70m라는 걸 갖다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알아야죠. 알려면 어찌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지정했으면 반드시 뭐라고요? 공고를 하든가 고시를 하든가 알려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정도 되면 이 심의하고 이 고시는 얘는 상식이 돼 있어야 돼요.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결정한다 그 말이나 지정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정이 결정이니까. 뭔가 결정했으면 반드시 어쩐다? 알린다.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한다? 심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심의하고 고시는 둘은 상식이다. 모든 절차에서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심의 앞에 뭔가 있는가 없는가 예를 봐야 돼. 심의 앞에 뭔가 있냐 없냐. 보게 되면 3번 지정 절차. 허가권자는 가로구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면 지방건축원의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럼 뭐라고? 상식이지. 넘어가야 된다고. 상식이지 그 정도는. 그런데 그게 뭐가 나왔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은 어쩌고 저쩌고 8조 따른다. 이 말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얘기죠. 주민 의견 청취를 한다 이 얘기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주민의 의견 청취를 먼저 할까요? 심의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 국토개혁법 시간에 제가 뭐라고 설명해 줬습니까? 네, 심의가 나중이다. 순서를 묻게 되면 무조건 뭐가? 심의가 나중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먼저 나온다고? 의견 청취가 먼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3번 지정 절차에서는 뭘 잡아야 되냐?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구나 이런 얘기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시민은 읽어보나 마나 상식이니까 이따 밀면 되는 것이고. 4번이 중요하고 상이한 높이죠.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70m인데 70m 해놓고도 자, 이 안에 공동주택은 50m까지 이 안에 업무용은 60m까지 이렇게 따로 할 수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같은 가로구역에서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로 답은 4번에 나와요. 4번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죠. 있다. 5번 완화 적용입니다. 다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은 원칙적인 허가권자죠. 허가권자는 가로경 높이를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대지에 대해서는 또 해가지고 심의해서 완화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필지는 여기에다가 몇 메트를 갖다가 원래는 70m인데 80m라고 완화해 줄 수 있냐?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화해 주는 것도 하나의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결정이죠. 그럼 반드시 뭐를 해야죠? 심의해야지.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은 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땅은 심의 거쳐서 완화할 수도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6번도 좀 조심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줄 거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경 높이를 특별시 줄 겁니다. 줄 거 봐요.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횟수는 거듭하고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또 출제하고 수험생들 안 속잖아요. 그래서 속일 데가 없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장 군수는 이렇게 바꿔요. 시장 군수는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틀렸다. 시장 군수가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가로경 높이 제한의 타겟은 몇 번입니까? 하면 3번하고 4번하고 6번이죠. 4번, 6번. 나머지는 부담 읽으면 되죠. 1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에 따른 높이 지정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러면 돼요. 뭐 2번 읽을 가치도 없어요. 3번. 뭐는 해야지? 심의는 해야지. 상식이니까. 근데 좀 주의하자 그러면 주민의 아직 함정은 안 나왔지만 주민의 의견 청취는 있더라. 의견 청취하고 심의한다. 4번 암기해야 되고 같은 가로구에 하더라도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5번 높이를 완화하고 싶을 때는 심의 거쳐서 완화해라 이런 얘기고 6번 특별시 광역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조 확보 높이자입니다. 586페이지 1조 확보 높이자. 1조 그러면 햇빛 보자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노트 52페이지 펴놓고 이 부분은 좀 틀을 잘 잡아야 되니까 노트 52페이지 맨 위에 1조 확보 높이자입니다. 자, 1조 확보 높이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나라 전국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하면 첫 번째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첫 번째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 세 번째 준주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이렇게 구분하고요. 두 번째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네 가지. 중심상업, 그리고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그리고 무슨 지역이요? 공업지역. 어떻게 돼요?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그리고 녹지지역. 녹지는 어떻게?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게 도시지역이면 두 번째 무슨 지역이요?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대생보. 세 번째가 농림지역. 네 번째가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전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이렇게 돼 있다. 자, 이 전 국토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1조 확보 높이자입니다. 1조 햇빛 보기와 높이자. 그럼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 이건 알죠? 건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땅 종류는 몇 가지요? 21가지. 땅 종류, 건물 종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 종류 몇 가지요? 29가지. 그러면 29가지 건축물 여기에다 건축할 때 1조 햇빛 보기 위한 높이 제한을 받냐 안 받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용주거, 일반주거입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요.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무슨 건물을 건축하든 간에 1조 확보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준주거부터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자연환경 보전적은 1조 합법 높이 제한을 적용받냐 안 받냐 그러면 29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그게 뭡니까 하면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만 1조 합법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공동주택이 하더라도 1조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이 틀을 먼저 잘 잡아야 돼요. 1조 합법 높이 제한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있는 모든 건물. 두 번째, 중심상업 일반상업에 있는 모든 건물은 안 받는다. 그러면 이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을 뺀 나머지 지역은 뭐만 받는다? 공동주택만 받는다. 그 틀을 먼저 잘 잡아놓고 자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 모든 건축물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러면 자 원칙 예외 자 설명이 이렇게 원칙 예외 그러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 시험 문제는 원칙 예외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원칙 예외 이런 표현 쓰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도시개발법 가가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원칙은 누구고 예외는 누구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원칙은 누굴까요? 원칙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맞아요? 틀려요? 공부 안 한 모양이네요. 원칙은 누구요? 그러면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 예외는 누구요? 국자. 거기서는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원칙은 누구고 도시개발구역이 뭐라고요? 신도시. 신도시 원칙은 누가 지정하고 예외 누가 지정하고 원칙은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1번 중국, 2번 미국, 3번 브라질. 뭐가 생각나요? 어디 정부하고 협의해라? 큰일 났어요, 이제. 아, 중국 정부 긴급협의 생각 안 납니까? 생각나야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중국 정부 긴급협의다. 그런 게 나와줘야 돼요. 거기서는 시험 문제가 원칙 예외. 다른 데서는 원칙 예외 이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안 쓰고 원칙 그 말 대신에 끝맺음이 하이한다. 예외 그 말 대신에 끝맺음이 할 수 있다.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정북 방향에 따라 인접되지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거든요.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전용주거 일반주거 이 말이 딱 나오면 1조 합법 높인 전용주거 일반주거 이 말이 딱 나오면 정부 이게 나오면은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하이한다.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라고. 그러면 예외는 북반대 뭡니까? 남이겠죠. 그러면 정남 나오겠지. 정남 그러면 뒤에 가서 뭐가 있어야 되겠대요? 할 수 있다. 이거를 찾아내야죠. 그러면 정북은 하이한다. 정남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이 중간 안에 이 말이 뭔가 이게 좀 궁금하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만 찾으면 되지.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 정북 하이한다는 이런 얘기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3개 필지 있다 그럽시다.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1번, 2번, 3번. 이게 만일에 지도다 그러면 동서남북은 항상 어디가 북쪽이라고요? 항상 위가 북쪽입니다. 위가 북쪽. 오늘 지금 누가 왔다 갔어요? 이름도 대빵 크게 써놨네요. 자기 이름 잊어먹을까 봐서. 오자매. 대한민국에 오자매라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써놨지, 저기. 아까도 얘기 안 했습니까? 감자부동산은? 있죠. 타이틀 갖다 자기가 강원도 감자. 명칭 저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가 나이가 그렇게 안 많거든요. 나이가 안 많았는데. 만일에 우리 태어날 때 그때 당시에 중개부 했던 오자매, 구자매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특이하게 지금 거기가 오남매가 아니고 오자매거든요. 무슨 얘기요? 딸만 5이거든요. 옛날 같으면 걔는 7자매, 8자매, 9자매 나가야 돼요.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딸 5 낳고 지금 더 이상 안 되니까 멈춰있는데 지금 그래서 5자매인데. 그러니까 저보고 그 얘기해요. 교수님 2번 다시 5자매라는 저런 간판 안 나올 거라고. 왜? 안 나오지. 딸 5 낳을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은 없죠. 요즘은. 그러니까 네가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친구가 아침마다 잠깐 얘기해봤죠. 왜 여기 왔냐 그러면
여러분처럼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10월 27일 되면 합격자 나와요. 합격했어요. 그 다음 또 뭐 할 겁니까? 일해야지. 어떻게 일할 겁니까? 배워야지. 어디 가서 배울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문제. 어디 가서 배울 것이냐. 근데 여기 왔다가는 저 친구는 그전부터 중개 경험이 좀 많거든요, 사실. 자격증 없는데 경험이 많거든요. 일은 자기가 누구보다 더 잘하는데 증이 없어요. 증이 불편 많죠. 그래서 작년에 땄거든요, 지금. 저기 보면 뒤에 짝짝이 자기 거하고 자기 집사람 거하고 오자매 엄마랑 같이. 그러다 보니까 합격한 사람들이 가서 쟤는 아니까 바로 시작하지만 모르니까 배워야 되는데 어디 가서 배웁니까? 그래서 제가 전국 모임 한다 그런 얘기 해줬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 있냐면 진주에 12명 가 있고 부산에 12명 가 있고 대전에 12명 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강원도에 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 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일 배우러 온 사람이 아침에 지금 여기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저 보고 나가서 일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뭐 여기, 일단 원주도 와 있으니까 지금 뭐 날씨가 좀 안 좋지만 날씨가 푼다면 저도 거기 금요일 오전 수업 마치고 거기 가가지고 임장하고 땅 보러 다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합격했다 그러면 원주에서 원주 사람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주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분 원주에서 알려줄 수 있다. 원주가 아니니까. 왜요? 여기서 배워서 자기 동네 가가지고 할 거니까. 강원도 인제죠. 원통인가요? 네. 그런 분들은 이런 데 와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있는 모든 오픈을 다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근데 원주 분들한테 원주에서 알려주면 꼭 내 앞에다 차리니까. 근데 나갈 때 그냥 좋게 나가면 되는데 구구싸움 해야 안 해요? 아침에 좀 이거 남편한테 한 소리 들었든가 한 소리 했다든가 뭔가 기분이 언짢으니까 지금 말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벌써 오늘 또 부부싸움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부지간 싸움이 하는데 그 업 하다 보면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친형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툼이 아무래도 생겨요. 사장이 얼마 주게 되면 나는 더 받을 것 같은데 사장은 너무 많이 준 것 같고 조금 받아. 그러니까 항상 차라도 앞에다 차리고 인근에다가. 꼭 나갈 때 물건 있는 거 다 가져가고 손님 빼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왼수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을 알려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대전 가든가 짐 싸서 진주 가든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제주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합격하고 난 다음에 뒷정리는 제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가서 일 배워가지고 거기서는 아예 일 가르치는 거예요. 나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하세요가 아니고 아침에 딱 출근하게 되면 1시간 동안 교육하고 지금부터 나갑시다. 혼자 나가서 뭐 하면 뻘쭘한데 12명이 나가서 뭐 하면 뻘쭘하질 않아요. 명함을 주는 것도 혼자 주다 그러면 뻘쭘한데 10명이 서서 명함 주게 되면은 안 받고 지나가는 사람이 뻘쭘한 거에 들여. 그 효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있게 해보면 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런 얘기하고 잠깐 와서 얘기 좀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빨리빨리 합격해서 나오게끔 자기가 힘 좀 줘야 되겠다고. 힘 주는 얘기 하던가요? 합격만 하면은 밥 사준다고 했어요. 책임이다 그런 얘기 좀 하라겠는데. 그거 다니다 보면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도 가지고 이 농지는 쉽게 찾는데 산 들어가면은 절대 못 찾아요. 그러니까 땅 전문하는 사람들은 나침반 가지고 다닙니다. 나침반 가지고 지도 가지고 이러고 다니거든요. 여기다 보면 항상 위는 무조건 북쪽이 되게 돼요. 지도 위는 북쪽이니까 이 지도를 놓고 이제 내가 이게 지도다 그러면 이게 지도다 북쪽을 놓고 어디가 북인지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 지금. 이쪽이 북쪽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것은. 그래서 나침반을 들고 온다고. 이래서 이 지도를 놓고 북쪽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위치를 찾아야 된다고. 이런 걸 나중에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지금 강의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알고 나가냐. 지도는 무조건 위가 북이다. 이건 알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북쪽 맞춰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북쪽 하에 한다고 뭐냐. 얘가 북이거든요. 이쪽이 북쪽. 그럼 반대 이쪽은 남쪽 아닙니까? 남쪽? 그럼 얘가 동이고 해는 100% 이렇게 진압할 거 되는 얘기요. 그러면 1번, 2번, 3번에 건축합시다. 이렇게. 자, 건축하고 여기도 이렇게 건축하고 여기도 이렇게 건축하고. 근데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주로 무슨 건물? 주거용 건물. 그럼 햇빛 보기 위한 창이 100% 남쪽 아니니까 남쪽 이렇게 남쪽. 그러면 1번 필지 건물이 높으면 얘가 해를 못 보겠죠. 2번이 높으면 못 보겠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건물이 해를 볼 거냐 이런 얘기야. 그럼 앞에 건물을 낮춰야 되지 않겠냐. 낮춰야 돼. 그러면 얘를 위해서 2번을 낮추고 2번에서 1번 낮추고 1번 위에서 앞에는 땅으로 들어가겠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뭐라고요? 북쪽에 있는 대지 경계선. 북쪽 대지 경계선으로 이렇게 북쪽 대지 경계선으로 이렇게 일정한 거리입니다. 거리를 제한하면 되지 않겠냐. 띄우라는 얘기요. 얼마를 띄울 거냐 여기에 대해서 자 건물의 높이를 몇 미터를 할 거냐 했더니 9m 이하로 한다. 아니면 9m를 초과한다. 뭐 짓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를 띄우면 뒷집이 해를 보냐 이런 얘기입니다. 9m 이하 되는 부분은 1.5m 이상을 띄우고 9m를 초과하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만 띄어라. 그러면 뒷집이 햇빛 보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한 번 들으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이제 부부상 끝났어요.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찌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이거 찾는 게 지금 시험 문제. 9m 이하는 1.5m 이상. 9m 초과하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거는 위에서 바라봤으니까 뭐라고요? 평면도. 근데 평면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이구나 이해가 안 되고 이걸 건물을 지어보자고 이제. 실제로 건물 지으면 건물이 어떤 형태가 되냐 그러면 자 여기가 1번 필지예요. 여기가 2번 필지고 여기가 3번 필지입니다. 저 그림들 하게 되면 그러면 3번 필지 쪽이 뭐가 된다고요? 북쪽이 된다고. 1번 필지 쪽이 뭐가 되고 남쪽이 되고 그럼 건축하자고. 자 2번에서 건물이 건축 이렇게 2번에서 건축했다 그러면 햇빛 보기 위한 창은 100% 어디를 가야 돼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베란다가 이런 식으로 베란다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요. 이런 식으로 베란다가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게 지금 이 선은 뭡니까? 1번과 2번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1번 필지 건물이 이제 이렇게 높아버리면 얘가 해를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거냐? 이랬을 때, 자, 여기까지가 몇 메타? 이게 9m다. 9m. 그러면 쫙 해가지고, 여기는 9m 전부 다 이하죠? 9m 초과죠? 9m 이하 되는 부분은 이렇게 북쪽으로 얼마를 띄우냐. 북쪽, 인접대 경계선. 이게 북쪽이 되죠? 이거 봤을 때는. 얼마를 띄우고 1.5m를 띄워라, 북쪽으로. 그리고 이제 9m를 넘어갈 때는, 자, 나는 몇 m 한다? 14m. 14m의 2분의 1. 얼마입니까? 7m죠. 그럼 북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북쪽으로 띄우는 거리를 몇 m 띄운다? 7m를 띄우라고. 나 20m 할 건데 20m. 그럼 너는 몇 m를 띄우라고 이러면 북쪽으로 10m 띄우라고. 그럼 건물이 이렇게 꺾인다고. 그럼 건물이 이런 식으로 건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해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지장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렇게 해야 뒷집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보게 되면 종종 이 건물은 어떤 형태냐 그러면 이게 높게 간다 그러면 자 이렇게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천다고 잘린다 건물이 이렇게 그래야 D가 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건물이 이렇게 짓는 건 없잖아요. 이렇게는 앉아놓고 어떤 집 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좀 내려오고 꺾이고 내려오고 꺾이고 이 구조 있죠.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지금 빗금 사선 제한받고 있다 이런 얘기. 이게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북쪽으로 띄우는 거리예요. 무슨 뜻인지 알았고 그 우리 시험에서 필요한 것은 9m 이하 되는 부분은 1.5m 이상을 띄우고 9m 초과하면 얼마 띄운다?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 이게 정북 하이한다. 정북쪽으로 띄워 건축 하이한다. 근데 예외 이제 정남이 있죠. 그러면 정남은 왜 나오냐 그러면 다시 봐야지.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북쪽으로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자 저쪽을 보면서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은 도시지역에 많이 있나요? 저쪽 보면서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은 도시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도시지역에 많이 있죠. 도시지역에만. 도관농자 중에서 도시지역에만 있잖아요. 도시지역은 땅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땅값이 100만원미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농자는 만원짜리 5천원짜리도 있어요. 문제는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도시지역에 있다. 그 말은 땅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한 필지 면적이 크냐 작냐 이런 얘기야. 보통 지금 원주 시내는 옛날 구시까지 주택가 가보라고 뭐 30평. 그런데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30평짜리 땅에다 20평 집 이런 거 많거든요. 문제는 한 필지 면적이 크다 작다? 작다. 이게 문제라고. 면적이 작다. 왜? 땅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북쪽으로 띄우라 띄워놓고 이렇게 건축한다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북쪽으로 띄우라 띄워야지. 안 띄우면 처벌하고 준공도 안 나오고. 띄우라 그래 띄우겠다 띄우 건축한다고. 그리고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이렇게 남쪽 낼 거라고. 이 면적이 크다 그러면 땅 면적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북쪽으로 띄워놓고 이렇게 건물하고도 얼마든지 앞에 공간이 남아야 되는데 면적이 작다 보니까 공간이 남게 남았는데 이게 조금씩 남았죠. 공간이 조금씩. 토지 이용도가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죠. 이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는 게요. 이게 앞뒤 공간이 좀 있는데 이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공간을. 그래서 다시 여기가 북쪽이니까 북쪽으로 띄우라. 법에서 북쪽으로 띄우라. 안 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북쪽으로 띄워 해야 된다. 북쪽으로 띄워 해야 된다. 남쪽은 말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남쪽은. 그러니까 북쪽으로 띄워 한다 그 말인데 남쪽은 말 안 하니까. 그럼 난 남쪽 붙여야지 이렇게 남쪽으로. 남쪽으로 어쩌라 말이 없군요 이렇게. 남쪽으로 붙여놓고 이렇게 창문 내고 붙이고 창문 내고 붙이고 창문 내고. 그러면 뒤에 이렇게 공간 한쪽으로 다 몰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화단도 만들고 뭐 정원도 만들고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화단 만들고 거기다 파 심어요? 나무 심어요? 나무 심어야지. 뭐 하려고? 잘 꾸며서 내가 보려고. 그러면 여기다 화단 만들었고 나는 봐야 되는데 보입니까? 안 보니까. 뒷집이나 많이 돌아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 한쪽에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용도는 높은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거 이것은. 그 건물 뒤에 솔직히 건물 뒤에 공간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거기 응달인데. 그래서 다시 생각.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것은. 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법 만든 사람이 북을 안 잡고 남쪽을 이렇게 잡아줬다 그러면 건축하는 사람이 북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건축하고 창문 내고 붙이고 창문 내고 붙이고 창문 내고 이러면 건물 앞에 공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남이 맞아요? 북이 맞아요? 남쪽이 맞죠. 근데 법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북쪽을 만들었다고. 이제 어쩔 거냐고. 지금이 우리가 보릿고기라는 말을 씁니까? 아니면 삶의 질 이 말을 씁니까? 지금은 툭하면 삶의 질이 항상이거든요. 보릿고기가 그 말이 없어졌으니까. 옛날에는 삶의 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루 사는가 못 사는가 이게 중요하지. 생존 문제인데. 그때 당시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돼서 뭐 어찌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바꿉시다. 자, 잘못됐다. 바꾼다. 남쪽으로 띄운다. 그럼 얘가 남쪽, 오케이. 남쪽으로. 안 그래도 다시 지을 파인데.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확 붙여서 해놓으면 얘는 이제 어쩌냐고. 어쩔 수 없지. 그럼 얘가 다시 할까요? 얘는 어쩌냐고. 이래서 어쩔 수가 없이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가 없다. 기존에 있던 건물 보유에서 북쪽은 어쩐다? 띄워해야 한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 북쪽은 띄워해야 된다. 그 대신 이 제도가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잘못됐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구시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로 도시 만들 때 이 제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도시 만들 때는 여기를 씁시다 해가지고 새로 도시를 만든 데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데요.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남쪽 띄워해야 한다가 아니고 띄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길을 텄다고 길을. 이렇게 옛날에 있던 도시들이 이미 건물이 다 들어차 있으니까 남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게 되면 D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할 수가 없는데 잘 봐요. 하나 하게 되면 D집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일대를 동시에 이렇게 싹 쓰면 자 이만큼 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되지. 이게 어디예요? 정비구역, 재개발구역. 재개발구역은 일대를 동시에 싹 쓰려니까 그런 데는 남쪽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남쪽 띄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여기에 1번 필지, 2번 필지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가 북이죠. 북. 2번 필지 소유자가 북쪽으로 띄워서 이렇게 건축해 놨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은 남쪽을 띄워서 이렇게 북쪽으로 붙여서 하고 싶어요. 그럼 얘가 햇빛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운 좋게 짠 해가지고 1번과 2번 사이에 이렇게 뭐가 있냐 그러면 도로가 있어요. 도로. 중간에 1번이 봤을 때 무슨 쪽? 북쪽방에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건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축이 금지된 뭐가 있어요? 공지가 있어요. 공지. 그러면 내가 남쪽 띄워서 북쪽 붙이든가 말든 간에 가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된다. 운이 좋다는 얘기요. 그래서 정북 방향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으면 남쪽 띄워 할 수 있다요. 세 번째 이렇게 자 지금 여기에 또 1번 필지, 2번 필지요. 2번 필지 소유자가 북쪽으로 띄워가지고 건축했습니다. 1번은 남쪽으로 띄워서 이렇게 남쪽으로 띄워서 하고 싶어요. 1번이 2번 찾아가서 속닥 하니까 2번이 오케이. 그러는 거 오케이. 그럼 어쩐다 이렇게 붙여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했다는 건 상호간에 뭐가 됐다? 협의가 됐다. 협의가. 북쪽 대지 소유자가 오케이 해주면 가로도 괜찮다니까. 합의만 해주면 남쪽 띄워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남쪽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두 번째 북쪽에 뭐가 있으면 건축이 금지된 공제 접한 대지는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세 번째 북쪽 대지 소유자 뭐 하면 합의를 하면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이게 전용주거 일반주거예요. 이걸 알고 이제 이런 제도라는 거 알고 합격해가지고 밖에 나간다고 그럼 어쩐다고 감자부동산이 알려줄 때 우리는 중개를 할 때는 순수하게 그냥 나는 순수하게 중개할 거야. 근데 중개만 해가지고는 돈 버는 게 결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구시가지에서 하는 사람들은 건축업자를 잡아야 돼. 건축업자를 잡고 옛날에 송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송파에서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중학교 동창회를 갔는데요. 중학교 동창회 가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보니까 친구 저보고 야 동인 너 뭐하냐 그랬더니 나 그냥 공인중개사 공법 강의하는데 너 진짜 그거 하는 거야? 그거 하는데 야 그럼 나 자격증 하나 주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줄게 뭐 준다 친구니까 줄게 가까울 거 아니야? 야 얼마면 되는데 그냥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근데 너 공부는 좀 해야 돼. 그냥 어떻게 주냐고 내 걸 줄 거야 못 주잖아요. 공부는 좀 해야 돼. 얼마 하면 되는데 너 옛날에 학교 다닐 공부 못 했잖아. 나 3년 하면 될 거야. 걔한테 옆에 있는 애가 나도 줘. 너는 2년 하면 될 거야. 근데 얘가 뭐냐 야 그냥 내가 3천만 원 줄 테니까 주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찡땅 지금 얼마 벌었다고. 3천 번다고 3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6회 때 중개사 6회 그분은 저보다 1년 늦으니까 7회네. 7회 때 송파에 있는 분이 그때 저한테 3천만 원 얘기한 거예요. 3천만 원 줄 테니까 어떻게 자격증 구할 수 없냐고. 이러다 보니까 13회 때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 장점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13회 때 뭐를 하냐 그러면 인천에서 이 저 자격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인천에서. 그때는 만들어도 이 구청에서 모르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전산 작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거 갖다 들이대면 저렇게 저건 약간 복사를 허접하게 했잖아요. 저것은 흐리게 나왔잖아요. 흐리게. 선명하게 저걸 복사한다고 해가지고 사진 바꾸고 이름 바꿔서 들이대면 모른다고 이게 전산 작업이 안 돼 있으니까 자격증 가져왔잖아요. 자격증 이렇게 원본 들이댄다고 원본. 근데 원본인지 사본인지 어떻게 하니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민증도 만들어 보면 만들어요? 만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아예 증을 갖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만들게 이제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적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전산 작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전 다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합격해가지고 일 배우자. 근데 미안하지만 증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취업을 안 시켜줘요. 될 수 있으면 소장들이 안 받아준다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차례권 앞에다가 그것도 물건 다 빼가가지고. 그러니까 증 없다고 속여야죠. 그러니까 증 없다고 거짓말하고 가서 일을 배운다고. 자격증 없다고 모르는 것처럼 배운다고.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자격증 없이 하면 뭡니까? 중개 보조원이요. 이제 보조 뭘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보조원 등록 않고 영업한다면 옆집에서 바로 찔러 이것은 태클 들으니까.
보존 등록을 딱 하거든요. 등이 툭 튀어나와요. 민증만 딱 치면 지금은 보존 등록 중개 쪽 딱 치면 자격증 있다는 게 툭 튀겨나오니까 거짓말도 못한다고. 이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3천만 원 줄 테니까 자격증 사달라 이 말은 아니 그때 중개사 7회 때면 몇 회인 줄 아세요? 저는 6회니까 그게 91년 3월달 시험 봤어요. 6회가. 그러면 지금 7회 따면 92년 그때 당시에 3천이 필요한데 3천 가지고 자격증 따서 뭐 하냐. 이 사람이 강동 송파에서 건축업자가 몇 명 정도 있는데 300명 정도 있는데 자기가 총무를 합니다. 자기는 건축업도 안 하면서 중개업 하면서 총무예요. 총무한다 그러면 굳은 일을 혼자서 다 보는 거야. 굳은 일을 갖다가 혼자서 다 보대. 그 대신 뭐 하냐. 이 물건은 죄다 일이 와요. 일이. 건물만 지었다 그러면 땅만 찾는다 그러면 왜 내가 굳은 일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증이 없어요. 증이.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태클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 공부할 때냐고. 사실 돈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잖아요. 지금 돈 많아 주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 증이 필요하다고. 억지로 나와 있다고. 이분이 그 케이스니까 언제 이 공부하고 있냐고. 돈일 테니까 따주라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자기 직원을 갖다 자격증 있는 직원을 쓰는데 얼마 줍니까? 300만 원 주는데 뭐 시킵니까? 다른 거는 절대 일 안 시켜요. 어르지 딱 나서 청소만 다른 거 하지 마라. 사무실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다른 일은 필요가 없어. 내가 알아서 내일 할 테니까 월급 줄 테니까 그때 300만 원이면 셌어요. 그때 당시에 300을 주면서 딱 청소만 시킨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이걸 한 거예요. 3천만 원 사달라고. 됩니까? 안 되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는 중개할 때 분명히 이 업자를 잡으면 자 어찌어찌해서 업자를 몇몇 꼬셔놨어요. 업자 와가지고 성이 김씨죠. 김씨장 그럼 와가지고 김소장 한다. 김소장 해가지고 이런다고 김소장 북도로 있어? 이름으로 북도로 있어? 김소장 북도로 있어? 물어보면은 김소장이 북도로가 뭔데? 그러면 2번 다시 안 온다는 얘기예요. 북도로 있어? 그러면 이 말 뜻을 빨리 알고 있는데 괜찮은 게 있는데 이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고 무조건 위가 뭐라고? 북쪽 밑에는 남쪽 이렇게 땅이 있다. 땅이 이렇게 땅이 있다. 1번 필지 2번 필지 이게 구시가지 친시간이에요. 구시가지 1번 필지 2번 필지 중에서 어느 게 좋겠는가? 자 2번 필지는 북쪽에 뭐가 있어가지고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으니까 2번은 남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건축을 하더라도 얘는 어쩐다고? 지장이 없지만 1번 필지는 북쪽에 뭐가 있으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어쩐다 북쪽 떼가지고 남쪽 이렇게 건축한다. 그러면 이 지역에 만약에 용적률이 100%다 그러면 얘가 용적률 100 차지하면 얘는 용적률 80밖에 못 차지해. 이거 밀린다고 아무래도 깎여야 되니까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업자는 무조건 뭘 좋아한다? 북쪽에 도로가 있는 땅. 북쪽에 도로. 이거를 줄여서 뭐라 한다고? 북도로 그런다고. 북도로 있어 그러는데요. 그 말은 북쪽에 도로 접한 이런 땅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북도로 있어 물어보니까 뭐라고? 북도로가 뭔데? 이러면 왜 사겠냐 이런 얘기예요.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북도로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북쪽에 도로 접한 땅이 어쩐다고? 좋다고. 아무 데나 가서 북도로 그러지 말고 어디에서요? 여기서만. 전용주거, 일반주거. 그것도 어디에서? 구시가지. 신시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구시가지. 전용주거, 일반주거, 구시가지는 무조건 뭐가 좋다고요? 북쪽 도로에 접한 땅이 좋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그 내용 책을 읽어볼게요. 책 보게 되면 586페이지입니다. 586페이지 보면 2번 1조등 확보 높이전에서 1번 정북 방향의 원칙 그러죠. 주거 봅시다. 전용주거, 일반주거입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적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등 확보를 위해서 또 주거 봅시다. 정북 방향. 인접도지 경계서부터 거리에 따라 때리는 높이 이하로 주거 봅시다. 하이한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복습할 때 여러분 딱 3가지만 읽으라고. 전용주거, 일반주거. 2번째 정북 방향. 3번째 하이한다. 그러면 그 밑에 박스 1번 동그라미 1번에서 1, 2 있죠?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 얼마 이상? 1.5 이상. 두 번째, 높이 9m를 초과하면 얼마 이상?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제 그 숫자 암기하는 게 시험 문제라고. 전형적, 일반적으로 정부 하이한다. 어떻게? 9m 이하 1.5 이상 띄워. 9m 초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은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큰 2번. 밑에 이제 박스 밑에 2번. 예외. 다음 각고 하나에 해당하면 1에도 불구하고 건축 높이는 이제 줄거야죠. 정남 방향. 정남 줄 거고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거리에 따라 대리는 높이 이하로 또 줄 거봐요. 할 수 있다. 정남 할 수 있다. 정남 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박스 보는데 자 1번부터 6번까지 묶어가지고 개발 예정 써놔요. 개발 예정. 택지개발지구 2번 대유정사업지구 3번 지역개발사업구역 4번 산업단지 5번 토지개발구역 6번 정비구역 암기하지 말고 개발 예정 지역은 남쪽 할 수 있다. 7번이 옆에 7번이 정북으로 도로 공영 하청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는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8번 정북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 뭐 했다? 합의했다.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박스 암기해야 됩니까? 절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정남이 나오면 뭐가 있는데? 할 수 있다는데 정남이 나오면 분명히 앞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붙었을 때 정남이 나온다는 얘기요. 이런 걸로 의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요. 박스 암기한 얘기가 아니요. 이해시키려고 설명했을 뿐이지 하여튼 정남 앞에 어쩌고 저쩌고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정남 방향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정비구역에서는 정남 방향 이런 식으로. 아 정남이 나올 때 앞에 뭔가 전제가 붙는구나 이런 얘기. 정북 하야한다. 정남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80배 3번 공동주택인데 그냥 동그라미 3번 공동주택. 그럼 1위가 이러냐. 공동주택. 이제 전용주거 일반주거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공동주택만 1조 적용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물어보면 얘도 두 가지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첫 번째 자 보기만 하세요. 채광을 위한 창문 채광창이 있는 벽. 두 번째 인동거리입니다. 인동거리 동과 동 사이 거리인데 자 공동주택에서 1조가 나오면 10번 나오면 답은 9번은 얘가 답이에요. 얘가.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여기에 있다고. 전용주거 일반주거를 제외한 지역은 공동주택만 1조 적용을 받는데 어디서는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공동주택도 1조 적용을 안 받는다 이 얘기.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1조 적용 안 받는다. 그거 알고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책 볼게요. 첫 번째 채광창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거는 이런 얘기요. 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1번 필지가 있고 2번 필지가 있고 3번 필지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이 공동주택은 동서남북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은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는 공동주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기숙사도 있습니다. 근데 기숙사는 이런 제도를 안 쓰는 거예요. 기숙사를 빼고. 자, 2번 필지에다 이렇게 공동주택을 이렇게 건축했어요. 자, 이 공동주택의 높이는 몇 미터까지 됩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주택이니까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어느 쪽을 갔냐? 동서남북이 아니고 1번을 보고 있냐? 3번 보고 있냐? 1번 본다. 1번 이렇게.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이렇게 1번 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자 여기가 1번하고 이 선이 뭐라고요? 1번하고 2번의 경계선이요. 인접대지 경계선. 자, 이 건물의 이 공동의 높이는 채광창, 햇빛 보기 위한 창, 채광창이 있는 벽, 직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 얼마 띄울 거냐? 띄우는 거리에 2배까지 가능해. 2배까지. 얼마를 띄웠냐? 10m를 띄웠다. 높이는 몇 m까지 가능하라고? 10m 2배니까 20m까지.
반대로 해석하면 높이에 얼마를 띄우라? 2분의 1을 띄워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띄우는 거리의 2배. 근데 이 지역이, 자, 2번 건물 짓는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근린상업이나 준주거지역이면, 근린상업이나 준주거지면 2배가 아니고 4배까지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여기는 40m까지. 이런 얘기요.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아예 이 제도 안 쓰고, 이 근린상업하고 준주거는 몇 배라고? 4배라고. 그러면, 유통상업 뭐냐, 유통상업은, 그래서 한 가지 하는데, 여기, 대한민국의 땅 종류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21가지가 있는데, 21가지 중에서 주택 건축이 안 되는 땅이 2개 있어요, 2개. 21가지 중에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 집 지을 수 없는 땅이 2개 있다고. 그게 어디냐? 여기 있는 유통상업. 얘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전용공업지역. 거기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은 주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상업에서 2배 그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 출제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통상업은 주택 자체가 건축이 안 되는데 거기서 왜 문제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이런 데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지만 어쩐다고? 적용을 안 한다고. 주택을 못 지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다고.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 가능하거든요. 얘는 2배가 아니고 4배 쓰라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근린상업 준주거는 4배입니다. 4배. 근데 자, 이 건축물이 뭐냐? 건축물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서 이 건축이 뭐냐? 그러면 다세대면 인접도지 경계선에서 채광장까지 거리가 자 1m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만 띄우면 2배니 4배니 이런 제도 안 쓴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채광창이에요. 채광창 설명합니다. 채광창이 있는 벽 직각 방향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우는 거리의 몇 배다? 2배다. 근린상업 준주는 몇 배다? 4배다. 다세대는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m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면 2배 내외 적용을 안 한다. 기숙사는 적용을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런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설명하니까 들을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채광창 몇 배? 2배. 근린상업 준주거 4배. 다세대 1m. 기숙사 적용 안 함. 이거를 빨리 해서 이제 반복하라고 반복. 채광창 2배. 근린상업 준주거 4배. 다세대 1m. 기숙사 적용 안 함.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걸로 문제를 풀어낸다고. 두 번째. 인동거리는 미리 말하지만 출제 가능성 거의 없어요. 인동거리는 아파트 단지성 아파트 단지. 자, 이게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아파트 101동 지어놨습니다. 여기에다 아파트 102동 지어놨습니다. 여기에다 아파트 103동을 지었어요. 여기에다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104동을 지었어요. 자, 햇빛 보기 위한 창이에요. 1동하고 3동하고 4동 앞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동 앞에 건물이 있어요. 1동이 높으면 2동 해를 못 봐요. 2동 주민들 1동한테 낮춰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1이 빨라요? 2가 빨라요? 1이 빠르지. 1이 높으면 2는 1 보고 원망하지 뭐 너는 뒤로 멀리 가라. 멀리. 얼마나 멀리 가라? 해 보일 때까지. 뭐 얼마만큼 멀리 가면 해가 보이겠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여기가 채광 햇빛 보기 창 채광창에 있는 벽 직각 방향에 있는 건물 높이 1동 높이 1동 얼마 건데 1동 높이 얼마를 띄우냐 0.5배를 띄우면 뒷집이 햇빛 본다. 단독 살아요?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 숙제입니다. 숙제. 한 동 살아요? 여러 동 살아요? 한 동짜리 살고 아파트 여러 동. 지금 몇 동 살고 있어요? 103동 103동. 앞에 무슨 동이 있어요? 102동 있으니까 가서 오늘 집에 가게 되면 이 건물 높이 채우고 앞에 건물 높이 채우고 101동하고 2동 간격 재봐요. 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거리가 이 높이에 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아파트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20년. 여기는 0.5배가 아니고 거기는 1배 떼야 돼요. 1배.
몇 년 됐어요? 27년. 거기는 1.2배를 띄워야 돼요.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3년. 거기는 0.5배를 띄워요. 그러니까 지금 법은 몇 배를 띄워요? 0.5배. 옛날에는 1배. 그전에는 1.2배. 다 달라지는 이게 지금. 현재 법은 0.5배.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는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요즘 보기에 옛날에는 멀찌멀 떨어져 있는데 옛날에 5층짜리 주공 아파트만 좀 가봐요, 거기. 왜 근데 주공은 다 5층만 지었대요, 옛날 아파트는? 그 아파트 특징은 뭐예요? 승강기가 없어요. 그죠? 5층짜리는. 왜 그러느냐? 좀 이따 배웠지만 6층 이상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승강기가. 승강기가 들어가고 이 난방을 중앙 집중해야 돼요. 옛날 주공 아파트는 전부 다 연탄됐다고, 연탄. 개별 난방했다고. 근데 옛날에는 그때는 이제 어려울 시절이니까 승강기 넣고 중앙 집중하면 건축비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층짜리 아파트는 승강기 없고 난방도 개별 난방. 그렇게 했었다고. 지금 안 되죠. 그때 당시 그 아파트 가서 보면은 아파트 높이하고 앞에 거리 재보라고. 뭐가 크다고. 거리가 더 크다고. 거리가 1.2배 나온다고. 지금은 그런 거 없다고. 완전 따뜻하게 붙어있지. 자, 여기는 채광창, 햇빛 보기 위한 창. 뒤쪽에도 창이 있어요, 없어요? 또 생각하고만. 주방 앞에 보면 창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햇빛이 아니고 뭐더라고? 환기. 채광창이 없는 창, 있는 창. 채광창이 없는 창과 여기는 무슨 벽? 옆에니까 측벽. 채광창이 없는 벽, 측벽. 이렇게 마주 보면은 여기는 8m를 띄우는 거예요.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보면 여기는 4m를 띄우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 써봤자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대지 몇 동 있다고? 2동 이상 있으면 동과 동. 이거 뭐라고? 인동거리라고. 이런 내용을 비스무리 써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그래봤자 결론 어디에 있다고? 여기에 있다고. 그래봤자 중심상업, 일반상업 이제도 안 쓴다. 답은 여기서 나온다고. 이런 제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놓고 읽어볼게요. 이제 587페이지 보면 3번 공동주택의 제한. 다음 갖고 어느 하나의 공동주택. 자, 가로 안에 뭐가 나옵니까? 줄 거야죠. 일반상업, 중심상업은 제외. 그게 답이에요. 일반상업, 중심상업은 제외. 채광 확보를 위해서 대리인권은 높이 이하를 한다. 1번 인접대지 경계선 등 방향으로 줄 거 봐요. 채광 위한 창 줄 거 창. 그 줄여서는 채광창. 채광창. 햇빛 보기 위한 창. 두 번째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으면.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으면. 자, 그게 지금 박스로 갑니다. 자, 박스. 공동주택은 다음 각각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다만 채광량 다만 놔두고 1번과 1번. 건축물 기숙사 제외죠. 1번이 이거 설명, 이거 지금 이거 1번 이거요. 건축물 기숙사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부터 채광량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직각면 인접대 경계선 수평거리의 2배. 클린사 존재가는 4배 이하로 할 것. 그러면서 다시 위에 다시 읽어볼게요. 공동주택은 다음 각각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다만 채광량 창문 등 있는 벽면 직각방향 인접대 경계선의 수평거리가 1m 이상에서 절외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5대는 밑에 1호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1호 밑에다 써놨으면 좋았는데 위에 썼으니까. 결론은 그거였어요. 채광창 몇 배라고? 2배. 근인산 준주가 4배. 5대 1m 기숙사 적용 안 함 얘기했어요. 2번 같은 대지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자, 가로 건너뛰고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강목 거리 이상 띄워서 건축해야 된다. 강목이 가나 다라 막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거는 중요하게 보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있으면 동과 동 사이 거리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고. 넘겨보면 동그라미 4번은 안 중요하고 양가로 3번은 중요. 자, 1조 등 규정 부적용이죠. 줄 거 봐요.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 줄 거 놓고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이 규정을 줄 거 봐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한다고요? 안 할 수 있다고요? 안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서는 안 한다. 틀렸다. 안 한다가 아니고 안 할 수 있다.
2층 이하로서 8m 이하를 3층 이하로서 12m 이하 많이 바꾼다고. 숫자 2층 8m 2층 8 2층 8 2층 8 열심히 암벽 점정하면은 2층 이하 또는 8m 이하인 건축물은 또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로서 그래야지. 거기가 함정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문은 함정이 3개 들었다고. 첫 번째 숫자 암기했습니까? 이거. 두 번째 로서냐 또는이냐. 로서다. 세 번째 적용 안 한다냐 안 할 수 있다냐. 안 할 수 있다다. 거기가 함정이라는 거 딱 알고 문제 나오면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러니까 공법은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답 나오고 정해져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는데 어째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예, 듣고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까지가 높이지 아니고 6번 설비 잠시 쉬고 합시다.